자, 그래서 오늘은 많은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랍스터로 고기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정확히는 랍스터와 고기를 합체시켜가지고 끔찍한 혼종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준비한 건 살아있는 랍스터이기 때문이죠. 일단은 이 녀석들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준비를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직사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목숨을 끊을 때 단숨에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랍스터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 저는 랍스터를 한 5만 마리 정도 잡은 것 같은데 나중에 지옥을 간다면 랍스터 지옥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정수리에 이렇게 칼을 꽂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직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랍스터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네요. 인도주의적인 방법으로 요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랍스터를 죽이지 않고 그냥 잡아 뜯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수리에 칼을 꽂아가지고 직사를 시켜주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는 분리를 해주는 과정을 하는 거죠. 댓글을 많이 써주셨는데 왜 해산물을 안 하냐 이런 글들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해산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이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해산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이고, 세 번째 이유는 제가 해산물을 별로 즐겨 먹지 않아서 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의 요청이 어느 정도 쌓였으므로 랍스터로 요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 머리는 나중에 소스를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랍스터 테일, 꼬리 부분에 있는 것 중에 다리를 다 잘라준 다음에 꼬리 지느러미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코기만 남겨가지고 이제 이 녀석을 수비드를 할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직사를 시키고도 움직이는 녀석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끔찍하고 그로테스크한 장면이에요. 하지만 요리사 입장에서 보면 더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웬만하면 그냥 사드시는 게 좋아요. 나머지 부분도 적절히 다 잘라주도록 합시다. 집게 부분은 사실 먹을 게 그렇게 없는데 크기만 해가지고 정말 쓸모없는 부위 중에 하나예요. 거기다가 손질하기는 또 더럽게 힘들거든요. 버터를 조금씩 넣어주고 나머지 부위들을 적절하게 진공백에 배치를 해가지고 진공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물에 풍덩시켜주도록 하죠. 자, 다른 것들도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고기랑 합체를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심을 통째로 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녀석을 이제 손질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힘줄들과 근막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씹었을 때 부들부들한 부분만 남기 때문이죠. 우리가 안심을 먹는 이유는 부드러운 고기를 먹기 위해서인데 이런 힘줄과 지방들이 있으면은 안심을 먹고서 질겅질겅 하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습니다. 이 부분들을 모두 다 제거해줘야 돼요. 제거하다 보면은 아니 저렇게까지 떼어난다고?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이 날 정도로 다 뜯어줘야지 최상급의 안심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건 개뻥이고 제 칼솜씨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을 따라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오는 부분들도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목표는 이 안심 스테이크를 완벽하게 동그란 원통형의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고급진 스테이크를 따라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손질을 다 하면 이런 식으로 살코기만 완벽하게 남게 되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은 두껍고 왼쪽은 좁아지잖아요. 이거를 똑같은 굵기의 원통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줘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좁아지는 골목을 잘라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면은 남은 꼬리 부분으로 이렇게 겹쳐줍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한 두께의 아니면 그냥 균일해 보이는 두께의 스테이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통형 스테이크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 안에다가 무언가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랍스터라는 거죠. 좀 전에 보여드린 거는 생 랍스터였는데 랍스터는 대부분 꼬리가 가장 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랍스터 살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냉동으로 판매하고 있는 랍스터 꼬리를 따로 시켜가지고 드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을 많이 취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집게에는 살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집게살 자체가 조금 물컹물컹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탱글탱글한 약간 새우랑 비슷한 식감을 즐기신다면은 꼬리를 드시는 게 이득이라는 거죠. 손은 그냥 갖다 버리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냉동된 랍스터 꼬리살을 가져와가지고 껍질을 제거해준 다음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줬습니다. 자, 이제 이 녀석들을 다 붙여야 되는데 프랑켄슈타인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바로 고기 접착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안 좋은 뉴스에서 고기 접착제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로 가짜 갈비를 만든다거나 고기를 뼈에 붙여가지고 있지도 않은 고기를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걸 할 때 말이죠. 하지만 이 고기 접착제는 식약처에서도 허가를 받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런 식으로 동그란 안심을 만들기 위해 사용을 하기도 하고 많은 호텔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비드 백을 할 때 항상 진공을 써야 된다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에 랩이 있다면 이 녀석으로 똘똘똘똘 말라가지고 이렇게 뽕두께 방망이처럼 둥그렇게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요렇게 하면은 완전히 동그랗게 나오는 그런 안심이에요. 원래 안심 모양은 좀 찌그러져가지고 이상하게 생겼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동그랗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위적인 모양을 손님들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양 끝을 랩으로 만든 줄로 양갈래로 꼬아주고 잘라줍니다. 그래서 약간 소세지 모양이 된 녀석을 이제 수비드 시키는 거죠. 아까 미리 준비해뒀던 랍스터도 가져와가지고 같이 수비드를 시켜서 저온 조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구워서 먹어도 되지만 고기 접착제 같은 경우에는 열을 한번 가해줘야지 서로 붙어요. 그냥 날것 상태로 하면 다 떨어지고요. 아까 비싼 안심을 샀는데 남은 고기들이 많잖아요. 이 녀석을 이제 한번 사용해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수비드 하는데 2시간이 걸려가지고 배가 고프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시면 이렇게 힘줄하고 지방이 여전히 많은데 최대한 발라내면은 안에도 살코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만한 고기들을 잔뜩 추출해내가지고 이걸로 한 끼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고기는 요 정도고 나머지 힘줄 부위는 좀 이따 소스를 만드는데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가장 일반적인 서프앤터프는 그냥 고기랑 새우 정도를 섞는 거일 겁니다. 서프앤터프란 게 육고기, 그러니까 빨간색 고기와 해산물을 섞어 먹는 거의 통칭인데요. 레스토랑에서 시작을 한 그런 단어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두 개를 섞어가지고 좀 더 고급지고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상술이고, 레스토랑에서 고객을 현혹시키기 위해 만든 음식 중에 하나라 가지고 조금 가성비가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고기랑 해산물이랑 먹으면은 그 특유의 식감들이 적절히 합쳐져 가지고 맛있기 때문에 이런 걸 즐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남은 짜투리 고기들과 새우를 합쳐가지고 그냥 볶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구워주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소금과 후추만으로도 맛있는 게 고기랑 새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이걸 그냥 먹을 게 아니고 저는 타코를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양파를 잘라주고 토마토도 잘라주고 양상추도 잘라주고 또띠아를 가져와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걸 적당히 넣어가지고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채소 여러 개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고기랑 새우 넣고 치즈만 뿌려주면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맛이 있지 않을까. 보통 이렇게 팔면은 15,000원, 20,000원에 팔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짜투리들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남은 짜투리들 있잖아요. 뭐 토마토라던가 이런 것들은 바로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요리를 하면은 소스를 만들어 달라고 댓글이 많이 있어요.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소스, 사실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소스 같은 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스나 스프나 이런 것들의 대부분은 남은 재료들을 이런 식으로 갈고 쪼개고 분쇄시켜가지고 전부 다 볶아가지고 섞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대부분의 소스나 스프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남은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 나온 녀석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남은 뭐 당근, 양파, 토마토, 랍스터 껍질 이런 것들을 잔뜩 섞어줘가지고 볶아주면서 재료들이 가진 맛을 섞어주는 거죠. 이걸 얼마나 잘 배합해가지고 잘 섞느냐에 따라 가지고 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잡내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알코올 향을 넣어주거나 볶아가지고 특유의 불맛을 내주는 이런 행동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만들어뒀던 고기 짜투리들 있잖아요. 이런 힘줄 같은 부위는 언제나 소스에 넣으면 적절하게 잘 쓸 수 있습니다. 저기서 콜라겐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소스가 나중에 찐득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소스를 하려면은 이런 잡다한 재료들을 전부 다 넣고 오랫동안 끓인 다음에 체에 걸러주는 과정들을 매우 많이 거쳐야 돼서 사실 집에서 쉽게 만드는 소스는 그냥 밀가루, 버터 이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룰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단조로워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사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아까 수비드해뒀던 녀석들이 끝났습니다. 이 집게 부분을 손질하는 건 정말 귀찮은데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집게 사이에도 뼈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거를 핀셋 같은 걸로 일일이 뽑아줘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와중에서도 저 집게가 온전하게 나오지 못하면은 또 이제 셰프한테 엄청 욕을 먹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꺼낼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 녀석들을 어떻게 익혀줘야 되나? 요건 이제 버터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구워줄 건데요. 이 녀석은 샬롯입니다. 양파와 마늘이 약간 섞여진 단맛이 조금 나는 양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녀석을 기름에 볶아준 다음에 화이트 와인을 넣고 레몬즙 같은 것도 넣고 살짝 졸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분이 다 없어질 때까지 졸여주면 이런 식의 시큼한 맛이 나는 볶음 양파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불을 끄고 버터를 넣어준 상태에서 버터를 녹여주면은 새콤한 맛이 가미 된 버터 소스가 완성이 됩니다. 체에 한번 걸러주신 다음에 다시 이 녀석을 냄비에다가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아까 미리 데쳐놓은 랍스터를 넣어가지고 버터 향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번 끼얹어 주기만 해도 됩니다. 이미 랍스터는 아까 수비드를 하면서 다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버터 향을 입혀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버터 향을 입힌 랍스터가 뿅 하고 튀어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녀석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저는 보통 랍스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랍스터 자체가 그다지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군요. 자, 그 사이에 고기도 완성이 됐습니다. 팩에서 꺼내주도록 하죠. 수비드 중에 발생한 물기를 전부 다 제거해주고 잘라줄 거예요. 이 녀석을 이제 구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시다시피 끔찍한 혼종이 나왔어요. 안에 랍스터 같은 게 박혀 있어가지고 이런 걸 왜 만들까라고 생각해
생각해봤는데 사실 이건 제가 예전에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한번 만들어봤던 녀석이에요. 저도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따로따로 먹어도 충분히 맛있는 걸 왜 이렇게 끔찍하게 합체를 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는 남들이 안 하는 걸 해보고 싶었나 봅니다. 근데 남들이 안 하는 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간 낭비고 그냥 먹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마이야르 반응을 최대한 일으켜줘가지고 스테이크에다가 색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수비드로 다 익혀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마이야르 반응만 일으켜가지고 바삭하게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스테이크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이 녀석을 플레이팅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만들 건 다 만들었어요. 이미 소스도 만들었잖아요. 요거는 케첩 같아 보이시겠지만 랍스터를 이용해가지고 만든 랍스터 비스크 소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버터 소스에 곁들인 랍스터까지 얹어주면 뭐 끝나죠. 소스 정도 더 끼얹으면 되겠습니다. 레스토랑은 보통 여기에다가 야채나 퓨레나 위에다가 녹색이 이쁜 채소들을 잔뜩 깔아가지고 나가긴 하지만 집에서는 귀찮잖아요. 이 정도 하는 것도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요런 음식도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해봤어요. 그래도 잘라봐야겠죠. 반으로 자르니까 랍스터는 이렇게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스테이크도 한번 반으로 잘라봐야겠죠. 안에 이렇게 랍스터가 있는데 랍스터도 수비드가 잘 돼가지고 완전히 익은 상태입니다. 소스에 찍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안심이고 근막을 전부 다 손질을 했고 수비드를 했고 안에 랍스터도 들어있기 때문에 탱글 쫄깃한 식감이 섞이면서 정말 맛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음식들을 전부 다 하는데 한 10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이제 10분 내외에 방송을 보시겠지만 이런 음식을 여러 개를 해가지고 코스 요리를 하려면 2박 3일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안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종 이런 영상을 올려드리기도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한 8시간 미만에서 촬영을 끊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신기한 요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마워요, 여러분.